연예계 뜻밖의 황금 핏줄 스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지난해 막을 내린 드라마죠. K본부 드라마 산남매가 용감하게 저희 국민 막내 아들로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유진 씨입니다. 2013년 M본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의로 데뷔를 해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벌써 데뷔 12년 차 배우입니다. 네, 우리 윤 씨가 진짜 프로듀스 101에서 활동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 나야나 그리고 4분 13초의 그 샤랄라 소녀 기억들 나시죠? 근데 노래 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연기도 정말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부모님이 누굴까? 그치.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기자님, 부모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셨나요? 이유진 씨의 친아버지 바로 중견 배우 이효정 씨였습니다. 아, 진짜? 얼굴 보면 딱 그 생각나는 바로 그 이효정 씨인데요. 올해 데뷔 44년 차죠.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정말 이 명품 연기를 선보이면서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관계가 처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2017년 한 매체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는데 그 전까지는 두 사람이 모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유진 씨는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말 안 하지 않나? 저도 남들과 똑같아 보이길 바래서 자연스럽게 언급을 안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배우라는 게 이 선택받지 않으면 계속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진 씨가 조금 생활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고물을 철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을 수백 번을 봤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뜻도 되죠. 야, 근데 그 떨어진 경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떨어진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이유진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의 어떤 그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게 또 굉장히 멋지네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지만 떨어진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으신 거잖아요. 스스로. 네.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알려지고 최근 여러 프로그램에 함께 동반 출연을 하시면서 너무 보기 좋은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가족을 위해서 수제비, 짜장면, 돈가스도 직접 집에서 다 손수 만들고 있고요. 집안에서 거의 모든 이 물품을 중고 거래로 사는 듯 이 의외의 알뜰함으로 광고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야, 신기하다. 이건 진짜 훈훈하다. 아니, 귀엽다. 의외의 또 귀여운 모습까지. 그러니까. 실제 애정이 있으시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아니, 배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게. 찐, 찐 매니아니까 어. 가능하신 거죠. 이분이 그 중고거래 활동 지수가 이게 이제 온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36.5도가 기준이에요. 근데 좋은 맞아, 거래를 맞아, 많이 맞아. 할수록 이게 쌓이는데 근데 이분은 무려 74.5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집에 물건 반 이상은 갖다 정말 파신 거예요. 핫한데요, 진짜. 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효정 씨 이미 연예계의 황금핏줄로 유명하셨습니다. 동생분도 배우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배우 이유정 씨의 친동생 아마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배우 이기영 씨입니다. 두 분이 예, 이기영 씨 법전, 빅마우스 등에서 최근에 정말 독보적인 또 존재감을 와. 야, 보여줬잖아요. 이건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또. 근데 저 집안은 그러면 형제에 이어서 아들이자 조카인 이유진 씨까지 있으니까 한 집안에 배우가 3분이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연예계 뜻밖의 황금핏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줄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이효정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성 중견 배우라고 하면요. 이분은 여성 중견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한 관찰 예능을 통해서 뜻밖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개성파 중견 배우, 시어머니로 만나면 가장 무서울 것 같은 그분, 박원숙 씨입니다. 아, 근데 연예계에 박원숙 씨 닮은 분이 누가 있나 딱 생각나는 분이 없거든요. 글쎄요. 또 어느 분이 박원숙 씨랑 황금 핏줄로 이어져 있나요? 말 안 해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네. 주역이 누군지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데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이죠. 기생충? 박소담 씨입니다. 오, 아, 닮진 말도 안 않았는데. 돼. 진짜로.
박원숙 씨 사촌 오빠의 손녀가 박소담 씨예요. 손녀. 두 분의 딸이 직접 관계를 아니라. 얘기하면 박소담 씨가 박원숙 씨를 고모 할머니, 아, 성이 같았네. 아버지 쪽이니까 고모 네. 쪽이니까. 어. 근데 좀 의외이긴 하네요. 좀 닮은 곳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닮은 게 없어서 예상을 외모는 전혀 박원숙 못했어. 선배님 굉장히 서구적이고 맞아요. 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무쌍의 가난한 얼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두 분의 관계가 되게 늦게 알려졌다고 들었는데 이 처음부터 고모 할머니 육촌 손녀 관계를 좀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요, 박소담 씨가 데뷔한 후에 6년이 지나도록 기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정말로 없었는데 2019년도에 박소담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박원숙 씨와 육촌 관계가 맞다. 그런데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공식 입장문을 딱 내면서 세간의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박원숙 씨와 박소담 사이에 왕래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육촌 정도면 저도 어릴 때 명절 때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인사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 박원숙, 박소담 씨에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원숙 씨가 2003년에 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소담 씨에게 더욱더 애정을 쏟아주게 됐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의 슬픈 사연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셨을지 예상이 되는데 육촌 손녀이면서 배우 후배이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도 사실 박소담 씨 보면 사실 초면이어도 잘 챙겨주고 싶은 것 같거든요. 완전 너무 귀엽잖아.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초면이라도.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원숙 씨가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 만큼 손녀딸인 박소담 씨를 친손녀처럼 정말 살뜰히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 봐 캐스팅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작품이나 연기 관련해서 박소담 씨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지체 없이 찾아가는 분이 바로 박원숙 씨라고 해요. 실제로 박소담 씨가 박원숙 씨에 대해서 오디션에 많이 떨어져도 용기를 많이 주셔서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매우 돈독한 사이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든든하겠다. 사실 박소담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업계의 든든한 선배이자 또 가족이겠어요. 두 분의 멋진 연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뜻밖의 황금 핏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분은 과연 누구인가요? 제가 한마디로 이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살려는 드릴게. 이 한마디로 충무로를 평정한 그분, 대한민국 악역계 레전드, 바로 박성웅 씨입니다. 박성웅 씨 하면 사실 배우 신은정 씨 남편으로 그치, 워낙 그치, 또 그치. 유명하잖아요. 네네. 피를 나는 스타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누군지 또 너무 누구지? 궁금해요.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핏줄은 가장 최근에 1000만 영화로 탄생된 그 영화 속 주역이기도 하거든요. 어허. 바로 드라마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충무로의 악역계 원조 김의성 씨입니다. 근데 되게 악역과 악역의 어떤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데 저분은 사진만 봐도 무서워 나. 근데 정말 악역을 둘 다 너무 잘하신다. 네, 라는 네. 거 말고는 두 사실 분 다. 외모적인 공통점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관계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외가 쪽 육촌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밝혀졌나요? 아니면은 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드러내셨나요?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5년 영화 오피스에서 두 사람이 동반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육촌 관계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집안에는 사실 좀 농담도 못할 것 같은 약간 거실에 무서워요. 생각해봐. 거실에 두 분만 딱 앉아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막 숨이 막힐 듯한.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돼가나? 무서워. 막 입 떨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런데 어때요? 사실 이 두 사람 역시도 이 서로가 육촌 관계라는 걸 빨리 알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박성웅 씨가 데뷔하기 전에요. 어머님과 함께 이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딱 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김유성 배우가 나오는 씬을 딱 보더니 저기 네 육촌 형 나오네 라고 알려줬다라는 나중에 거예요.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박성웅 씨가 뒤늦게 내가 배우 형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드디어 이 두 사람이 한 작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박성웅 씨가 현장에서 이 김일성 씨에게 다가가가지고 육촌 제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씨가 가족 관계도를 그리면서 이제 뒤늦게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아니 그리고 정말 이 업계의 대선배인데 또 나의 친척이신 분이 또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 박성웅 씨 입장에서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박성웅 씨가 김의성 씨, 이 육촌 형님에게 고마워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성훈 씨에게 그 당시 영화 오피스의 대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김의성 씨는 벌써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박성웅 씨는 좌고우면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의성 씨가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같이 하자, 이 작품 꼭 해야 된다라고 쫓아다닐 정도였는데 그 설득에 못 이겨 영화 오피스에 출연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작품이 제68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돼서 칸 레드카펫을 밟게 된 겁니다. 현지에서 엄청난 기립박수와 환호성을 받았으니까 박성웅 씨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칸내 남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김의성 형님에게 더욱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야, 근데 뭐 칸에 초청까지 받았을 정도면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다 이 김의성 씨의 선구한 덕분이네요.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얘기해 주실 분들은 한 핏줄의 아주 훈훈한 남매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김소영 씨가 좀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막 남친의 대명사거든요. 바로 가수 폴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윗해요. 너무 좋죠. 네, 폴킴 씨가 지난 2014년 싱글 앨범 커피 한잔 할래요로 데뷔를 했는데 아, 이건 최준 씨 노래 아니었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이게 폴킴 씨 노래였어요. 난 너를 만나를 데뷔한 곡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이런 노래들을 연이어 너무 히트시키면서 명실상부,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더입니다. 고막 남친이죠. 워낙 이 고막을 녹이는 목소리 덕분에 현빈, 손예진 씨 결혼식 때 아무런 친분이 없었는데도 폴킴 씨가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했던 일화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근데 폴킴 씨 누나가 가수란 건 정말 몰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친누나는 아니고 사촌 누나인데요. 이 사촌 누나의 정체, 바로 1999년에 데뷔한 1세대 걸그룹 티티마 출신의 배우 소희 씨인데요. 소희 씨가요, 2018년도에 우리 폴킴이가 내 사촌 동생이라 참 좋다. 이거는 내 사촌 동생이라는 정보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아주 딱 알리는 그런 코멘트였어요. 이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촌 남매 모두 아주 달달한 목소리에 이 귀여운 이 외모까지 사촌이 아니라 그냥 누나라고 해도 그러네요. 믿을 것 같은 진짜 그런 닮았어. 모습이에요. 글과 사진만 봐도 얼마나 귀여워하는지가 느껴져서 그동안 얼마나 또 사촌 동생 자랑을 하고 싶으셨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소희 씨가 2019년에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우, 주변에 우리 폴킴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래서 매일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스케줄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서 직접 연락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외롭고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촌 누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소희 씨, 폴킴 씨 말고 이 가족분들 중에 또 다른 스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소희 씨 얘기입니다. 소희 씨의 친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2001년 주댐무로 데뷔해 공전의 히트를 친 그 가수 혜희 씨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사랑에 빠졌어 기분 좋은 2000년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그 후로 근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근황을 알아왔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고 미국 조지아주의 케네소 주립대학에서 영문학과 조교수로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분 가수로 활동할 때도 엄친딸, 영문대 출신으로 4개 국어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아마 음악보다는 공부 쪽으로 본인이 좀 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멋지다. 교수님 되셨구나. 네, 이런 혜희 씨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사람 동생 소희 씨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남편인데요. 어허. 대한민국 1세대 R&B 가수이자 이 작곡가인 또 히트곡 베이비 베이비를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조규찬 씨예요. 아, 너무 좋아해. 조규찬 씨는 베이비 베이비보다 다 줄 거야. 이게 더 그건 사실. 그건 조규만. 씨. 많이 아 그래요?
그 작곡가 이제 뮤지션 형제로도 유명하죠. 그러네. 조규찬 조규찬. 조규만찬천. 혜희 씨의 삼형제죠. 남편분이 조규찬 씨인 거군요. 네. 가수가 몇 명이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폴킴 씨의 사촌 누나가 혜희 소희 자매가 되는 거고요. 또 혜희 씨의 남편이 조규찬 씨. 그러니까 소희 씨의 친형부이면서 폴킴 씨에게는 사촌 매형이 되는 거고요. 사돈이네. 그리고 조 트리오. 조규천, 조규만, 조규찬 씨가 뭉쳐 결성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폴킴 씨가 이렇게 껴있는 것이죠. 와. 정말 말 그대로 음악계의 금수저 음악 집안이라고 집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게도 보자마자 정말 여기서는 진짜 아버지랑 할아버지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할아버지 궁금하네요. 유전자가 어떻길래 이렇게 가족이 다. 음악적인. 네. 근데 이 가족은 다 모이면 노래방 만약 가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서로 안 놓을 것 같아요. 약간 미니 콘서트처럼. 그렇네. 자기들 노래만 해도 몇 시간씩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기본 2시간, 4시간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인 노래방 가서 네. 각자 들어가서 부를 네,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음악 집안으로서는 뭐 이만한 집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탄한 가문들이네요. 네, 아니 소희와 폴킴 씨 말고도 정말 우애를 자랑하는 또 다른 사촌 스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릴 분은요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요즘 소위 말하는 프로 엔잡러라고 볼 수 있는데 본업은 배우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능인으로 더 유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동집 사장님, 순대국밥집 사장님, 너튜버로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가 제일 요즘 중요해요. 파뮤의 진심인 남자 바로 이장우 씨입니다. 지금 모습에선 다소 상상이 안 되지만 사실 데뷔 초만 해도 제가 너무 기억을 잘하거든요. 훤칠한 외모의 샤프한 이미지로 맞아. 원조 꽃미남 스타였거든요. 근데 이 이장우 씨가 배우가 된 이유가 바로 사촌형 이분 때문인데 누구지? 이분이 바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멤버 가수 겸 배우기도 하죠. 환희 씨입니다. 진짜? 환희 씨와 이장우 씨의 어머니가 자매 사이니까 정말 진짜요? 가까운 사촌이거든요. 그러네. 완전 진짜 자주 가깝네요. 만났겠다. 네. 자, 어린 장우 씨의 눈에는 정말 어려서부터 데뷔를 한 이 사촌 형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때는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이런 막연한 꿈을 많이 꾸는데 실제로 사촌이 또 스타야. 그러면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럴 텐데 우리 파묘 이장우 씨는 좀 특별했습니다. 계기가 특이한데요. 환희 씨가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선물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환희 씨가 이장우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들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도 맛있는 간식이 예쁘게 포장이 돼서 온 선물이 많았던 거예요. 이장우 씨가 연예인이 되면 이런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귀여워. 생각이 들어서 나도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간식 때문에 하게 됐다고 장우 씨가 합니다. 그때부터 약간 먹는 걸 참 좋아했나 진심이잖아. 봐요. 네, 진짜 진심으로. 근데 팜유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싹부터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본인을 스스로 약간 행복의 길을 잘 선택한 것 같아서 저는 맞아요. 장우 씨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 포동포동한 행복의 길을 그래요. 걷고 있는 그 네. 이장우 씨 사실 간식뿐만은 아니었고요. 이 이종 사촌인 환희 씨가 연예계 입문을 한 후에 가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정말 집안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로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 가족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성공한 사촌형을 롤모델 삼아서 꿈을 키워온 건데 환희 씨도 그런 이장우 씨를 보면서 얼마나 귀엽고 예뻤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동생을 각별히 챙긴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M본부 드라마 90일 사랑할 시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장우 씨가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이장우 씨의 모습이 환희 씨는 되게 기특했겠죠. 오죽 예뻤으면 2011년 자신의 첫 솔로 정규 앨범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이장우 씨에게 하나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을 출연 제안한 거예요. 당시 이장우 씨도 인지도 꽤 올라오고 바빴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환희 씨의 이 부탁에 출연을 수락했다고 하는데 애절한 눈물 연기를 선보였던 이 혼신의 연기가 담긴 뮤직비디오 잠깐 보고 오시죠. 얼굴이 반쪽이네. 진짜 다른 사람 같지. 파묘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와. 어디 갔지? 근데 닮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선이 굵은 아. 북방계 미남 스타일.
자, 당시 이장우 씨가 환희 씨의 뮤직비디오 출연 소감을 밝힌 적이 있는데 환희 씨 연락을 받고 진짜 울컥하면서 마음이 묘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릴 적 본인의 우상이었던 이 사촌 형이 자신에게 먼저 뮤직비디오 주연 제안을 했으니까는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들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좀 만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막내를 하고 또 뮤직비디오 주연을 부탁할 정도면 정말 옛날부터 친했던 사이 같아 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장우 씨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환희 씨랑 정말 친형제처럼 지낸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출연 이후에도 종종 예능에 출연을 해서 아, 우리 사촌 형입니다, 동생입니다 하면서 정말 서로를 응원하는 너무 사이 좋은 사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장우 씨가 또 지난 연말 시상식에서 공개 열애 중인 배우 조혜원 씨와의 결혼을 또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장우, 환희 씨에 이어서 이제 조혜원 씨까지 또 다른 스타 패밀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드는 것 같고요. 조만간 두 분의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